나와 세상을 이해하는 9가지 방법을 알려주는 방송. 진정한 자신이 되는 길을 안내하는 에바나. 저희가 일본 유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 유형들은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일본 유형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스스로의 만족도는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100%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100%를 찍어야지만 만족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부분을 잘 모르고 네. 이제 왜 나는 이렇게 못할까? 나 왜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가 제가 몇 프로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때서야 내가 100%야지만 만족하는 사람이구나 네. 깨달으면서 웃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스스로 자학하지 못하고 자학을 하게 되는 거죠. 남들은 뭐 한 70%만 해도 만족을 하는데 70%만 했을 때 만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70%하고 만족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건 두 번째고 본인들이 예를 들면 98%를 해도 이분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잘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도 많고요. 주변 사람에 대한 불만도 많고 본인에 대해서 100%인 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가족이나 친구들 또는 직장 동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얼마 전에 그 대화의 희열을 또 봤거든요. 이정은이라는 배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봉준호 감독 기생충에서 네. 도우미로 나왔던, 저도 아직은 안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게 좋아했던 배우였거든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꿈을 갖고 있는데 이 꿈을 다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러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냐라고 했더니 눈이 부시게 1회에서 본인이 했던 대사로 답변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잘난 거랑 잘 사는 거랑 다른 게 뭔지 알아? 못난 사람이라도 잘난 것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나 여기 살아있다. 나보고 다른 못난 놈들 힘내라. 이게 진짜 잘 사는 거야. 라고 대사로 답변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위안이 됐거든요. 우리는 잘나게 살고 싶지만 네. 그럴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되죠. 그런 상태로 있지만 나 여기 살아있다.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라는 것 같아요. 일본형 분들을 보면 열심히 버티고 계신데 스스로에 대한 너무 높은 기준점? 이런 부분 때문에 본인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일본형 분들이 에바나를 들으시면서 열심히 한 자기 자신을 조금 위로하고 위안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내면에 있는 그런 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보통 밖에서 보이는 면으로만 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완벽해지기 위해서 스스로를 괴롭힌다고 돼 있는데 원칙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1번 유형이 되는 거죠. 이분들은 내면은 편안할 때가 많을까 아니면 편안하지 않을 때가 많을까? 불편할 때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지만 그것만큼의 만족도가 올라가기가 어려운 네. 그런 면이 또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부모가 1번이면 아이들이 또 7번인 경우도 많고 직장에서도 네. 상사가 1번이면 이제 부하 직원이 7번인 경우가 있어요. 다른 형들도 다 있는데 왜 1번하고 7번이 도드라져 보이냐면 그들의 갈등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7번 유형이 상사일 때 1번 유형이 부하 직원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사장님이 7번이시다. 그러면 7번형 사장님은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거꾸로 가면 두 사람 다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분도 고민을 얘기하신 분이 7번이에요. 근데 상사가 제가 볼 때는 1번이거나 6번이신 것 같아요. 다른 직원하고는 문제가 없는데 본인을 불러가지고 이제 불만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7번이 자기는 불만이 없다. 팀장님이 불만이 있으신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자기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1번 유형이 7번 유형을 불러가지고 나는 너에게 이런 불만이 있다라고 얘기하기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야단을 치면 되는데 자기가 일방적으로 야단을 쳤을 때 뭔가 이게 이제 상사답지 못하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7번 유형은 황당한 거죠. 상사 입장에서 보면 7번 유형이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팀장님이 저에게 불만이 있으십니까? 라는 답변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7번 유형의 그런 대답은 본인에 대한 약간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미움이 더 강해지진 않을 수 있을까요? 7번 유형이 약간 좀 미운 털이 박힌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답변은 뭐냐면 저는 팀장님에게 크게 불만이 없고 한데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니까 제가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다. 혹시 저한테 뭔가 이제 조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제가 참고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렇게 되면 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뭐 이런 부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1번 유형도 행동이기 때문에 네. 이제 공격 모드로 나온다고 생각이 되면 전투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7번 유형 연구를 하는 직업이래요. 네. 1번 유형 팀장이 그런다는 겁니다. 뭐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자꾸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업무 특성상 자기가 혼자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7번형 직원이 그대로 얘기를 한 거죠. 제가 혼자 알아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1번형이 덜 분노할까요? 제가 지금 이제 혼자 알아서 하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저한테 몇 가지 팁을 주시면 제가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팀장이 다른 직원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왜 이 직원한테만 그런 얘기를 하냐면 7번이 가끔 딴짓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끔 딴짓을 하지 않냐. 7번이 막 웃어요. 근데 다른 형들도 딴짓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1번이 딱 꽂힌 거죠. 그 직원한테. 그리고 7번 형은 티가 나요. 딴짓을 할 때 컴퓨터가 보이지 않아도 그 직원의 표정을 보면 1번이 읽는 지금도 그 얘기를 해주던 7번형 그분의 표정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딴짓하지 않냐. 그리고 표정이 다를 거다 했더니 막 너무 혼자 낄낄거리고 웃는 거예요. 딴짓을 하는 게 보이니까 시간이 되게 많나 보네. 네, 그러니까 딴 것 좀 더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팀장님의 그 말에 뭐가 있냐면 너 나 싫어하지라는 그 메시지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처음 했던 말. 네네네. 나한테 불만 있나라는 말에 보면 이제 나한테 너 불만 있지? 에서 가로 안에 너 나 싫어하지가 있는 거예요. 7번 형이 다른 직원하고 너무 장난도 잘 치고 농담도 잘하고 하는데 자기만 보면 표정이 조금 굳는 거죠. 자기하고 농담도 안 하고 그런 또 삐짐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팀원들은 그 팀장님이 오시면서 데리고 온 팀원들이래요. 이분만 자신의 통제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하니까 계속 이제 그 사람한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읽고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은지 본인은 공격 모드가 아닌데 그 사람은 공격 모드라고 생각했는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7번이 너무 즐거워하면서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본인만 즐겁다. 1번이면 즐겁지 않다. 네. 제가 그랬죠. 팀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손해보는 건 본인이다. 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도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걸 기억을 하면서 본인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